네,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섹터가 강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주가가 횡보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강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까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 오늘 시장에서는 윗꼬리 조정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던져야겠다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지금은 절대 매도를 던질 때가 아니다. 하지만 윗꼬리 조정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제가 매도를 던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분명 반감을 가지시고 계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왜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윗꼬리 조정 캔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매도를 던지면 안 되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이라면 정말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넘겨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혼자서 고민하고 계시는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이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두산 로보틱스 힘내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윗꼬리 조정 캔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수급을 보게 됐을 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되면서 윗꼬리 조정 캔들이 만들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매를 보게 됐을 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8만 주가량의 매도가 발생이 됐죠. 아니, 주포 세력들이 이탈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래량을 보게 됐을 때 주포 세력들의 완전한 이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왜냐면 주포 세력들이 아랫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했었던 두산 로보틱스의 매물을 전량 매도를 한 거였다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6%가량 상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주가의 조정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도대체 외인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는 이유가 뭔데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떠냐고요? 우리의 예상보다 미국 증시의 리스크가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그린란드 관련해서 유럽 8개국에 10%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단계적으로 2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원래 중국에 부과하고 있었던 관세를 그대로 유럽에게 매긴 거라고요. 또 한 번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시장에 던져진 거죠.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법안에 대한 결과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시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당연히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아니,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계속 매도를 던져야 될 상황인데 매도를 던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의아해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물론 미 증시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유동성이 마르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요. TJ 잔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순환매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지금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낮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돈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생기게 됐을 때는, 불안 심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형주로의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물론 실제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시장에 적용되게 됐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강한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유럽의 관세 적용은 2월 1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트럼프는 타코 트레이더로 유명하죠. 또 한 번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줄 게 분명하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의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 법안에 지금 미 증시의 리스크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형주로 빠져 있었던 로봇 섹터에서의 순환매의 수혜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주포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에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비중 조절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오히려 외국계 증권사들은 두산 로보틱스를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외인들의 비중 조절만 끝난다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의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매도를 던질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심각해지면서 증시 전체의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 결국 성장주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강한 변동성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과 같이 대응해 나갈 거니까 혼자서 걱정하시면서 패닉셀 진행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제로 글로벌 패시브 자본들의 이동 시그널이 나왔을 때 트럼프 관세 법안에 대한 리스크가 증시 시장에 강한 변동성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분할 매도 타점 정확하게 원 단위로 보내드릴 거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로봇 섹터의 수혜를 받으면서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증시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강한 주가의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담아야 되는 눌림목 구간의 매수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매수를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타점 꼭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두산 로보틱스 힘내자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가져왔어요. 최근에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공급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현대차가 이 부품을 누구한테 공급을 받을까요? 현대차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1차 벤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1차 벤더 회사들도 로봇 회사로의 체질 개선이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벤더 회사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던 상태예요. 하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었죠. 여기서 아틀라스, 로봇이라는 신규 성장 기대감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당연히 단기간 강한 상승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실제로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HL 만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하고 제2의 HL 만도가 될 수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히든 종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CES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HL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로봇 섹터로 엮이자마자 그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대 오토에버는 SDV OS를 담당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SDV OS가 이제는 피지컬 AI에 도입될 수도 있다. 통합관제 플랫폼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 회사로 체질 개선을 성공한 시점부터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도 놓치고 현대 오토에버 구경만 하셨다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를 놓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2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HL 만도, 현대 오토에버 눈앞에서 놓치지 마시고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